안녕하세요. 희수염골의 스포츠입니다. 이제 전세계 A매치 주간이 끝이 나고 선수들은 모두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주말이면 해외 축구가 시작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는 당연히 북런던 더비 빅매치,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리고 여러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래도 손흥민과 팀을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에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최근 근황부터 좀 살펴보죠. 먼저 비수마가 지난 시즌까지는 득점에 큰 관여가 없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정말 다릅니다. 3라운드 사이에 리그에서도 골을 넣더니 A매치 주간 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으면서 진짜 작정하고 골을 넣고 있습니다. 비수마는 말리의 국가대표 선수인데 올해 초에는 국가대표도 잘리면서 매우 불만스러워했고 협회 인스타 팔로우도 취소해버리기도 했는데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 다시 부름을 받고 모잠비크와의 경기에서 박스 밖에 중거리 슛으로 퀄리티가 높은 득점을 했고, 이번 두 번째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에스와티니와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팀의 조직력에 큰 관심 없고 비수마가 전반 7분 상대 수비의 실책으로 볼을 소유했을 때 지체 없이 약 13m 거리에서 슈팅을 했고 강력한 슛이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비수마가 지금 슈팅이 달라진 게 뭐냐면 안 뜹니다. 비수마는 브라이튼 소속일 때도 몇 번 중거리 슛을 넣었었죠. 비수마의 테크닉과 슈팅력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토트넘에서 중거리 슛을 쏘게 될 때 볼이 떠버리면서 아쉬워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볼이 뜨질 않고 정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7월 프리시즌부터 현재까지 벌써 4골을 넣었는데 모두 퀄리티가 좋은 골들이라서 팀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뉴캐슬전에서 프리킥 찬스 때 비수마가 간곡하게 원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과 다시 약속 잘 잡아라. 그런데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기 후반 20분에 태클로 부상을 당했고 절뚝이면서 교체가 되었다는 건데 우선 타박상이기 때문에 외대고르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죠? 외대고르가 대형 부상을 당하면서 최소 3주 가까이는 출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까지 했는데 다행히 뭐라고 해야 할지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골절은 피했고 인스타를 통해서 발목 사진을 보여줬는데 엄청나게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비수마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몇몇 영국 매체에서도 출전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랑케와 같이 5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4일 후 경기라고 보면 그래도 출전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히려 후반 20분에 나오면서 체력 비축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발이 될지는 모르는 사르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 90분에 출전하면서 그냥 푹 쉬었다고 보면 됩니다. 손흥민만 한국과 중동에서 축구하면서 엄청 더운 날씨에 혹사를 당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쪽 경기들은 손흥민이 겪은 것처럼 미친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크루셉스키는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뛰고 좋은 활약을 했고 베리발도 교체를 출전을 하면서 폼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도기도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폼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수마의 부상만 큰 문제가 없다면 토트넘의 이번 A매치는 무사히 마쳤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오히려 손흥민을 걱정해야죠. 나이가 많다는 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닌데 너무 무리한 상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동 지역에서 런던으로 복귀했다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 또 한 명의 핵심 선수 로메로 소식도 전해야 되겠네요. 로메로도 손흥민만큼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번 콜롬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2실점을 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11월 우루과이에게 패배한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코파 결승 2차전 같은 경기였는데 1대1로 비긴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최종 패배를 겪었죠. 로메로가 분노한 채 팀에 복귀를 하겠네요. 토트넘은 A매치 기간 동안 국대가 아닌 선수들은 훈련을 이어갔는데 이상하게 솔랑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아스날전에도 설마 진짜 못 나오는 건 아닌가요? 3주 가까이 결장인데 경기 감각도 다 잃었을 테고 팀에 아직 융화되지도 못했다 보니까 금요일 안으로 훈련에 복귀하지 않으면 출전 못한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제 감독도 손흥민의 골을 받겠죠.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는 것이 결코 B플랜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
아스날 같은 팀에게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출전시키는 건 매우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아스날과의 2경기에서 손흥민은 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죠. 전반기에는 홀로 2골을 넣었고 후반기에는 좀 아쉽지만 페널티킥 골이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필드골이 없었기 때문에 부진한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엔즈볼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도기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미드필더의 호이베르, 아직 경기로 회복이 안 된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거기다 메디슨도 폼을 잃은 지 오래였죠. 아스날은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을 하면서 리그 우승을 바라야 했던 상황이었죠. 토트넘은 몰아붙이면서 점유율을 극도로 높였지만 아스날은 틈만 보이면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은 전반에만 3실점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첫 실점이 운이 없는 완벽한 자책골로 시작하게 된 게 가장 크죠. 토트넘이 이번 부 런던 더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해도 시작부터 자책골이면 당연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스날의 수비력은 리그 최강이기도 하니까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전반기 후반기보다 더 강력한 상태로 아스날과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스날은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떨어진 채 토트넘을 상대하게 됩니다. 아스날은 외대고를 영입한 이후부터 토트넘을 위협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약 7년 동안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항상 우위였죠. 최고의 미드필더 한 명 데려왔더니 아스날은 2년 연속 맨시티의 대항마가 되어버렸고 이번 시즌도 우승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출전 불가예요. 거기다 수비를 더 견고하게 해주고 공격 전개까지 돕는 라이스가 또 빠집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길 수 없다고 장담하듯 말하는 팬들은 그냥 손흥민, 토트넘 응원하기 싫어하는 분들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트넘이 맨시티 레벨도 아니고 리그 우승을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정도의 퀄리티면 아스날과는 충분히 비벼볼만 합니다. 자, 알았으니까 우선 자책골 같은 실점만 하지 맙시다. 정말 아스날이 너무 잘해서 넣은 골은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파티가 넣은 중거리 골은 토트넘도 어쩔 수 없는 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맞고 들어가는 골, 특히 더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승리하지 못하면 저는 그 실점이 결국 세트피스 실점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토트넘은 전반에 골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은 저력을 보이면 몰아붙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꼭 뒤지고 있을 때 쫓아는 가더라고요. 문제는 뒤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으려면 차라리 전반 양팀 무득점이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전반에 토트넘이 골 못 넣었다고 토트넘 못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토트넘보다 더 전력이 좋은 아스날이니까요. 물론 2대0, 3대0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건 솔직히 좀 욕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만약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토트넘 골과 무실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한다면 저는 아스날 상대로 무실점하는 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순위 상승을 하려면 실점이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 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토트넘이 이기고 아스날이 패배하면 승점이 같게 됩니다. 지금 10위인데요. 자, 빨리 위로 올라가야죠.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 스포츠라는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반인일 뿐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항상 부족해 보여서 민망하고 그랬지만 유튜브에서 저를 좀 힘을 실어주는 요청도 있었고 이를 계기로 흰수염고래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이클 조던이 얘기했던가요?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래가 언제는 처음부터 잘했나요?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지지해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구독만 되어 있는 분들 제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다면
운영하는데 먼저 큰 힘이 되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과 축구 컨텐츠 외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컨텐츠들도 마련하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수염고래가 가장 친한 건 돌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지에는 대왕고래와 돌고래를 합성시켜 봤고요. 다양한 감정의 이모티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댓글 남기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더 깊은 소통 함께해요. 혹시라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널 이용에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